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근로자의 날 잘 쉬셨습니까? 지난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월요일에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남북 경제 협력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철강, 기계, 건설 쪽 인프라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부진 속에서 1%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추천주 탑픽 종목을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수익률 대결을 펼칠 겁니다. 여기에 이 시각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출중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지부터 들어야겠지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최근 외국인들이 다시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이제 특히 월요일 날은 중국 관련 소비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제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모두 투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투어 이제 뭐 다들 아시는 하나투어와 이제 2등, 하나투어가 이제 1등이고요. 이제 2등을 하고 있는 그런 여행사인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지금 뭐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들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도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 수가 작년에 좀 많이 줄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웃바운드죠, 나가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예상 매출액은 834억 원, 전년 대비 12.7% 성장이고요. 영업이익은 106억 원,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해외 지사들이 이제 연결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볼륨이 좀 커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행주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5월 초가 한창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는 시기죠. 어저께도 근로자의 날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휴일이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많이 나가고 다음 주 역시 연결로 해서 또 많이 나가시는데요. 또 여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지금 정도가 이제 여름에 나갈 것들을 이제 예약을 한창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지난 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 이틀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37,5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라인 3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모두 투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이기는 거래의 법칙. 리스크의 해치 트레이더 정희준.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고요. 또 오늘 새롭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혜준 팀장님은 이제 오늘부터 저희 출중 2부 시간을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신지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중에 좀 관심이 멀어진 수면 아래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서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5거래일에서 20거래일 안에 수익 실현 가능한 단기 스윙 전략 매매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진흙에 가려져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투자를 하시는 정희준 팀장이십니다. 잠시 뒤에 또 오늘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라이브 매매타임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신 메디톡스가 1.5% 수익권 내에 있고 4월 24일에 주신 휠라코리아가 3%, HLB생명과학은 지금 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박동현 본부장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봅니다. 역시 1위는 HLB생명과학입니다. 4월 18일에 주셨던 종목이고 지금 7% 수익권에 있고요. 이어서 2위 종목은 휠라코리아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총 출연자의 수익률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8위부터 4위에 올라와 있는 전문가 종목 함께 살펴봅니다. 8위에 박동현 본부장이 있으시군요. HLB생명과학으로 지금 7%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신섭 소장님의 4위입니다. 카뮤 ENC가 1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총 출연자 전문가의 베스트 3 종목 순위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신섭 소장이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1위 종목이 아세아시멘트인데요. 지난 월요일에만 17% 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6%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계시고요. 박윤경 팀장의 현대상선도 23% 이상 수익이 나면서 2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박동현 본부장께 수익률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HLB생명과학이 지금 수익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HLB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번 이제 분기 실적이 신화 어드밴스를 통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인상 준비든 뭐 항암 치료라든지 감기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고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지금 지수 방어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타 이제 바이오주 대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만 원까지 또 목표가를 설정하셨었는데 흐름 어떨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 오늘장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정희준 팀장님. 일단 5월 첫째 주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기관이나 외인이 어떤 섹터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대북 경협주가 계속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 구간을 거친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상승을 이어나갈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요. 뭐 급하게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예,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5월 2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살펴봐 드릴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을지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지금 액면 분할로 인해서 목요일까지 거래 정지 상태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5%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업체들을 대상으로 디램 가격 담합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1.5% 강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의 주가가 오늘은 0.8% 돈 조정이 나오는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6% 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흘 만에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6% 정도 급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 감리해서 회계 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지었는데 오늘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주식도 오늘장 6% 밀리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는데 코스피는 0.02%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2,514에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크게 밀리면서 868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간략하게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거의 대체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라젠 역시 오늘도 3%대 조정입니다. HLB, 메디톡스 모두 2에서 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더 살펴볼게요.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이 대체로 부진합니다. 때문에 코스닥 지수 오늘 1% 가까이 밀리면서 지금 장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가 3% 하락세고 펄어비스 1%대 조정, 셀트리온 제약도 4% 급락입니다. 반면에 나노스의 주가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주가 6,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앞서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종목,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탑픽주 선정을 하셨는데요. 먼저 박동현 본부장의 탑픽 종목 살펴볼까요? 먼저 예. 첫 번째로 설명드릴 이제 회사는 썬데이토드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 이름은 낯설 수는 있겠지만 그 한 7년 전만 해도 온 국민이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애니팡을 많이 했었죠. 그 애니팡을 만든 회사고 그 이후에 후속작인 애니팡2까지는 흥행을 이어가면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니팡3, 애니팡 사천성 등 이제 다음 후속작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반응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도 한 3년간의 하락세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신작인 위베어 베어스 더 퍼즐이라는 게임으로 좀 분위기는 많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실제로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제 귀여운 곰 3마리가 이제 퍼즐을 풀어 나가는 형태로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곰을 싫어합니다. 그 주식 시장에서 곰은 하락을 의미하는데 예, 게임상의 곰들은 정말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 전문 용어로는 IP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IP는 지적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IP 게임이 원피스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이 위베어스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는 인기가 워낙 높습니다. 그 해당 평균이 113만 명이나 이제 시청을 하고 있고 5월에 이제 미국 진출에 이 게임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대도 좀 높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퍼즐 게임이 많이 흥행을 하는데 그 순위를 보더라도 iOS,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로는 탑 10 안에서 퍼즐 게임이 6개나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위베어스 더 퍼즐은 이제 국내에 이미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벌써 순위권 20권 안에서 안착을 해서 일평균 매출액이 약 7천만 원을 이제 기록 중에 있습니다. 국내 매출 수준을 고려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일평균 매출은 약 2억에서 3억 정도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을 좀 산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올해 1,442억 원, 작년 대비 98% 성장, 순이익은 364억 원으로 작년 대비 약 158%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현 주가는 10.3배에 불과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게임주 치고는 엄청나게 저평가가 돼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미국에 진출했을 경우에 영업이익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국내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와 연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약 수익금의 21%를 이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영업이익률이 60%에서 21%를 주게 되면은 약 39% 불과한데 그 글로벌 일반 이제 게임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순 마진 영업이익률은 60% 정도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P 게임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애니메이션의 이런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캐릭터들의 이런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비라든지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애니메이션의 인지도 탄탄한 이 위비어스라는 이제 그걸 토대로서 앞으로 향후 5월달 게임이 이제 나오게 됐을 경우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쌍끌이 매수세를 통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고,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43,000원, 목표가로는 55,000원, 손절가로는 3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인데 제가 약 3주 전에 추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익률을 한 12% 거두고 있는데 최근 남북 경협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이 이제 한국전력도 수혜주로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통일 시에 전기 설비 확충에 대한 이제 기대 때문인데 이런 이슈도 있지만 사실 현재 주가의 가격만으로도 매력 있는 회사입니다. 약 2년간의 이제 하락이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 가장 큰 부분은 원전 가동률의 저하입니다.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었는데 최근 50%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로는 안전상의 이제 문제로 각 원전마다 점검을 하게 되는데 총 한국에 있는 원전이 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밖에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값싼 LNG를 통해서 전기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PBR, 주당 순자산 가치는 0.3배인데 이는 1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8년도 이제 가동률이 이제 50%에서 약 한 77% 하반기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영업이익률이 2.2%, 19년도에는 2.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PBR은 이제 0.3에서 0.4 밴드까지 형성을 할 것이라 예측이 되고, PBR 0.4의 경우 주가는 약 4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5,000원까지는 주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매도세에서 최근 매수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최근 5일 이평선이 61선, 121선을 돌파하면서 그 골든 크로스를 이제 발생한 상태고, 이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이제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은 상승이 당분간 더욱더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이제 단기간에 이 부분도 이제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눌렀다 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 눌릴 시에 이제 주식 비중을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서 비중을 늘리시기를 추천드리고, 매수가로는 그래서 약 36,500원, 목표가로는 45,000원, 손절가로는 33,500원을 드립니다. 네, 탑픽 종목 한 종목 더 남았죠? 네.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일반 사람들한테 낯선 회사일 수도 있는데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주요 납품 회사로는 LG 이노텍, 삼성전자뿐 아니라 코엘 샤프 등 해외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 장비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라이징 스타라는 이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라이징 스타가 뭐냐면은 시장 점유율 세계 3위 이내의 주력 상품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 총 21개 기업 중에서 하나를 차지를 하게 됐고, 그 카메라 모듈 검사를 하는 장비인데 무슨 고도의 장비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이제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핸드폰 잠금을 푸는 것이 또 가능해졌고, 이게 사실 3D 센싱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3000개의 적외선을 얼굴에 발사해서 그것을 얼굴에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체 유해성과 안전성을 이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 검증된 업체만이 이 장비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고 라이징 스타로까지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죠. 예. 앞으로 향후 4차 혁명이라고 하면은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향후 핸드폰 카메라에도 탑재가 될 전망이고, 이렇게 카메라 모듈 고도화가 이제 된다고 하면은 검사 장비 또한 업그레이드 되고, 그 업그레이드 되면서 단가도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개선된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18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2,211억 원, 작년 대비 약 30% 증가를 예상하고, 당기순이익은 260억 원으로 작년 대비 27.5%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
세력의 매집 현황을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꾸준하게 낮은 상태였다가 한번 거래량이 2번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주식이 쭉 이어가면서 하락을 할 때마다 뭔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간 상태고, 이 지수 하락, 이 지금 박스권 안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수 방어를 계속 해주고 있고, 최근 매수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계속해서 순증, 거래량을 계속 보시게 되면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로는 2만원,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로는 17,500원을 기대하는 회사입니다. 네, 박동현 본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세 종목을 모두 공개해 드렸습니다. 또 내일부터 수익률이 집계가 될 텐데요. 수익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정의준 팀장님의 탑픽 종목 볼 텐데 오늘 새롭게 종목을 추려 오셨겠죠? 어떤 종목인지 지금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2018년 1분기 조정 구간을 거친 종목이고요. 금년 1월 달에 16만 4천원 고점을 찍고 4개월간 하락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제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 포함 스탁론을 통한 주식 매수가 많이 이루어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서 손실 본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제 코스닥 시총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벡터, 바이오 신약들의 이제 글로벌 판매, 마케팅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주요 제품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이제 유럽 허가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금년 안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으로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펀드멘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은 그냥 적금 부었다 생각하고 가치 투자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 드릴게요. 예. 오늘 분식회계권으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초반에 좀 밀림 현상이 있었는데 현재가 88,300원입니다. 그래서 88,000원 이상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15,000원, 손절가는 81,400원.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드리자면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 상관없이 기관으로 투자하면 반드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러프하게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윈스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보 보안 솔루션 개발, 공급 및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오랜 사업 경험과 노하우, 관련 업계 선두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나이퍼라는 대표 브랜드를 구축하였고요. 8년 연속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대표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월에는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사이버 보안 직접밸리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자율주행 부분에서 전문 보안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엔진의 핵심이 될 정보보안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도 예고했고요. 보안 전문 인력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융합 보안 기술을 공동 연구 개발하는 회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견인할 재료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적 접근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종목을 추천하게 됐고요. 2013년 5월 23,000원을 고점을 찍고 2014년 10월에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박스권 매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단기적으로 15,20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현재 이제 또 횡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좋고 펀드멘털적인 측면이 조금 약하지만 테크니컬적인 접근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제 13,200원 잡았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2,640원. 이 종목 또한 조금 기간을 여유롭게 잡으셔도 좋은 종목으로 판단되고요. 단기적 접근도 좋지만 조금 더 추세를 보셔도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 메디앙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어머님들이라면 다 아는 회사고요. 스킨케어 수유용품, 완구 발효용품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육아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아동 스킨케어 제품인 퓨어가닉, 닥터아토, 누쿠, 수영용품인 뉴피스, 생활건강 제품인 닥터아포, 아동 패션 브랜드 쇼콜라 등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친환경 브랜드인 오가닉 코튼을 인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 요즘 이제 저출산 때문에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펀더멘탈적 측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좋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는 생산시설을 이제 충남 예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안산에 있다가 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6일 공시를 했고, 매각 대상 토지와 건물의 정부가액은 이제 92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 작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의 약 9.32%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령 메디앙스의 경우에는 2015년에 이제 35,969원까지 갔다가 2017년 4분기 오면서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이 되고요. 예. 현재가는 14,650원이고요. 목표가는 19,600원, 손절가는 13,7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져가도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신 정희준 팀장님의 새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목표가가 의미 없다,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고요. 또 윈스나 보령 메디앙스는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오를 자리다, 살 자리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 타임, 이 시각 저희 탑픽주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혹시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주가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 로템을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최근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접근이 가능한지 혹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여쭤볼까요? 박동현 본부장님. 네.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대북 경협주 테마주로 이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인프라 시설이 이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철도 부분에서는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현재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인 기관은 조금씩 매수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개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대 심리로서 급등은 할 수가 있지만 아직 너무 많은 이제 또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악재가 하나만 터지더라도 또 이제 하한가를 맞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하지만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 지금 현재 시초가에서 한 5% 정도만 이제 들어가시고 거기서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이제 물타기 형태로 좀 더 분할 매수를 하고 한두 번쯤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분할 매집 및 분할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 있는 주식 한 종목이라도 없으면 소외당하는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도 함께 코멘트 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볼게요. 오늘장 급락을 보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 텐데 때문에 관련해서 바이오주, 제약주 일제히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정희준 팀장님.
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2016년 11월부터 이제 12만 원에 시작한 주식이 지난주까지 쉬지 않고 60만 원까지 이제 조정 기간 없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네, 뭐 분식회계 논란이 터지면서 이제 지금 화두에 놓인 삼성인데요. 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비상장 관계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이제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 시장가로 이제 평가에 회계 처리한 부분을 회계 위반이라는 이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 승계를 위한 기업 가치 부풀리기 아니냐. 말 그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고평가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금년까지는 좀 지속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기술주 등 코스닥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관계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섣불리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손실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지분이 이제 삼성물산이 75%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물산 또한 추가로 주가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투자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오늘 추천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셨잖아요. 네네. 바이오 제약 쪽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바이오주 투자 팁 좀 여쭤볼까요? 실질적으로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1위에서 20위에 포진된 예. 종목 섹터 중에 60%가 이제 전부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적인 부분에는 외인이나 기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에 투자를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그 증권사의 펀드 상품에 유입된 자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실적을 내야 되는 어떤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펀드 매니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1분기 정도는 조금 조정을 갈 수는 있겠지만 전반기에는 어찌됐든 실적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빚을 져서 뭐 신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기보다는 실제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종목이 나쁘지 않는 이상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분식 회계권 때문에 이 종목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약간 눌림목을 하고 있는 현재 추세인데 예.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코스닥 시총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 2분기에는 긍정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위해서 좀 긴 시각으로 끌고 간다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셨고요. 이 시각 특징주 계속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을 볼 텐데 급등세가 나타나더라고요. 1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의미를 좀 봐주십시오. 네, 본부장님. 그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회사에 대해서 잠깐 보자고 하면은 SK 에너지,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등 이제 각종 정유와 윤활유, 석유, 화학에 대해서 그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만 보더라도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정유주는 이제 좋은 그 방향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자사주 매입을 1조 원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기네 주식을 샀다는 것이 앞으로 향후 좀 더 성장성도 있고 그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호재는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지금 갭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갭상승을 한번 했다는 것은 차후에 한번 눌림을 주고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추매로 들어가기보다도 좀 눌림목일 때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을 추천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3.9% 상승세를 보이는데 장중에는 뭐 6% 넘게 급등이 있었고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무려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제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던 종목이고요. 예. 손절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라, 때는 온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때가 왔군요. 네네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뭐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뭐 3,288대를 판매했다. 2011년 3월 이후 7년 만에 월 판매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증가한 수치고 같은 기간보다 57% 뛰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굴삭기 시장 점유율 현재 4위고요. 1위는 이제 중국 산이다, 2위는 미국 캐터필더, 3위는 이제 중국 XCMG라는 회사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0에서 24톤급 중형 굴삭기 제품 구문에서 현재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3.4%로 1위를 지키면서 이제 뭐 왕의 귀환을 노리고 있다. 뭐 제품이 클수록 수익이 크기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트 잠깐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제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목표가를 15,000원 잡아드렸거든요. 지금 이 차트상 보시면 월봉 기준이고요. 네. 그래서 종목 자체가 튼튼하고 주식이라는 바다의 두산 인프라코어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축함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굴삭기를 떠나서 대북 경협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 좀 긍정적으로 주가의 투자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까지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정희준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수익률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총 전문가 수익률 리뷰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상선 추가적으로 4%나 더 오르고 있고요. 지금 수익률이 30%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앞으로? 네, 일단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남북 정상회담에 의한 수혜주,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에 대한 수혜주로 하나로 이제 좀 꼽으면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뭐 현대그룹 자체가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모든 것들이 지금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상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지금 8.15 이제 광복절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 이슈까지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뭐 현대상선의 변동폭이 좀 심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상향 그래프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대북 사업을 이어온 현대그룹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뭐 사실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라는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사실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실 철도주나 대하TI 같은 뭐 남북 경협주에 기대감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큰 폭으로 상한가를 연속으로 지금 뭐 이틀 연속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현대상선도 관광재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충분히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대상선으로 수익률 2위를 기록하고 계신 박윤경 팀장 전화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1위 가셔야죠.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제가 작년 이맘때쯤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싶은 종목이 국보 디자인입니다. 국보 디자인.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1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고요. 그리고 뭐 불황기에도 지금 체질 개선을 잘 이뤄냈는데, 체질 개선, 주택 시장이 불황기로 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오피스 부분, 그 레저, 관광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인테리어 매출이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서 경쟁이 좀 심화가 됐는데, 이런 주택 비중을 조금 줄이고 시각을 좀 돌려서 오피스나 레저, 관광시설을 좀
그 사업 분야를 조금 바꿔주면서 체질 개선을 좀 효과적으로 좀 잘 이뤄냈던 업체이면서 일단 뭐 인테리어 업체가 업계가 자체적으로는 약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금 불황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 단순히 타격을 좀 입긴 입었지만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 거의 거진 약 200% 가까이 성장했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보 디자인 자체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율도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금이라든지 금융 상품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약 800억 규모로 일단 그 보유율 자체로만 봤을 때는 현금 자산이 굉장히 튼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오게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남북 경협주로 또 한 번 조금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철도가 개선이 되면 거기에 주변에 관광시설 부분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레저 시설, 그리고 호텔 시설, 이런 부분은 인테리어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이후에 좀 주목을 받을 부분들이 레저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국보 디자인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1분기 실적도 확인하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3% 정도 올라왔는 부분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 좀 올라오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한 5%, 6%, 7% 정도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충분히 예전에 2017년 8월 달에 지금 최고가가 28,000원 가량 기록을 했던 만큼 충분히 모멘텀을 좀 살아서 좀 모멘텀이 우상향 모멘텀을 좀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로 좀 투자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가가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3,000원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국보 디자인을 탑픽주로 선정을 하셨는데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또 남북 경협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변화가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의 첫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09% 하락을 하면서 2513.1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2516선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피는요, 2504선까지 내려왔다가 2500선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48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로 내일까지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0.12% 상승하면서 84,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디램 가격 상승에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0.63% 하락을 하면서 1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11% 하락세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1.88% 상승을 하면서 37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분식 회계 논란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52% 하락을 하면서 4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3.9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로서 현재 1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은 0.65% 하락,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를 했던 LG화학은 1.6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92% 하락을 하면서 867.8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60선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닥은요, 863선까지 내려와 있다가 현재 8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4억 원, 그리고 14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이오주가 대체로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6%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신라제는 2.02% 하락, HLB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2.47% 상승을 하고 있고요. CJ ENM은 현재 0.88%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는 3.28%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노스는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2.12% 상승을 하면서 6,2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쌍용양회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9.38% 상승을 하면서 32,6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아제강도 현재 8.49% 상승을 하면서 10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S산전, BGF 그리고 GS 리테일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령제약이 오늘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4.96% 하락을 했고요. 네, 지난 월요일에도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종목에게 있었던 LIG 넥스원은 오늘도 이 4.1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 에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삼성물산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위고요. 2위는 셀트리온, 3위부터는 현대로템, 현대건설, 5위 대ITI, 6위 광진실업, 그리고 7위는 제형솔루텍, 8위는 인스코비입니다. 네,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년간 특별 감리를 한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요. 유가 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 증가율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현재는 13.83% 하락을 하면서 4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5위인 대아TI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아TI는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기업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진 점과 대북 유라시아 철도 사업 기대감에 현재 상승세입니다. 27.22% 상승을 하면서요. 6,4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제형솔루텍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제형솔루텍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로 이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됩니다. 김학권 제형솔루텍 회장은 지난달 11일부터 6일간 모두 주식 45억 원을 매도를 한 바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 공시를 통해서 베트남 신공장 투자 등 운영 자금 충당을 위해 전액 회사로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현재는 14.70% 하락을 하면서 2,8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눈에 띈 종목 살펴주시죠. 네, 올해 전체적으로 대북 관련주가 이제 순환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 양상이 아주 좋은 양상인데, 저는 그주 대북 관련주가 아니라 오늘은 상승 흐름에 실적하고 연결된 거.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하고 연결된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편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오늘은 치과 의료 장비 중에서 최강자인 바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텍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끄게 이제 상승 흐름을 이제 타고 있는 과정에 있죠. 특히 이제 디지털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CT 이런 부분에서
아주 뭐 최고 강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점유율을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에 올라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화답하듯이 실적도 뭐 꾸준하게 회사가 좋아지고 있죠. 올해의 예상 매출도 뭐 전년 대비 좀 크게 좀 상승한 2,4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도 450억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흐름에 맞춰서 주가도 그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재료에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재료에 집중해야 될 장. 그리고 또 실적에 집중해야 될 장 이렇게 두 가지로 맞추시면은 이번 장에 그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제 바텍처럼 이렇게 뭐 최근에 뭐 의료 장비라든가 제약바이오가 안 가지만 그래도 쉴 때는 다시 한번 조정받고 나서 올라갈 때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저점을 매수를 해 두시면은 괜찮은 종목이 된다는 거죠. 가장 그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 뭐야 되냐면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버려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뭐 바이오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뭐 IT도 그렇든 간에 그 중심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느냐 그런 상태에서 실적이 받침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의 어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실적이 바탕에 중심이 돼 있고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주가 상승에 꾸준히 한 올 6월, 7월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텍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가격 전략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39,150원이죠.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으로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7,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바텍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조언을 하셨고요. 유한태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 전략자 주시고 추천주 공개를 하시겠죠? 어떤 종목을 선별하시는지 매매 스타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매매 스타일은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최전선에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단기 매매를 주로 진행을 하고요. 시작 기반으로 한 수급주를 스윙 중기 매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와이드에서는요, 실적 기반의 우량 수급주 위주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추천주 들어보는 시간 갖겠고요. 먼저 오늘장 시장 어떻게 흐름 보고 계신지 전략 좀 짜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어제 이제 휴무일을 지나고 사실 오늘은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요일처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한번 휴무일을 지나면서 대북 관련주들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조금 더 대북 관련주 내에서도 조금 크게 변동성을 가져오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종목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편인데요. 철도주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흐름이 좀 더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이 남북 대북 해주는 비료 쪽, 이쪽 종목들도 새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등 새로운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들 위주에서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일단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금강원에서의 그런 세계 관련해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오늘 마이너스 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을 좀 밀어놓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아침에 낮에 시작하고 저점 찍고 좀 반등 나왔다가 거의 지금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 때문에 코스닥에서 그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등
대북 관련주 외의 종목들은 모두 다 이렇게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코스닥 종목들을 크게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변동성 있는 매매들을 좀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북주들도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북주들 앞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새로 이제 북한의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런 걸 추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종목들을 막 지금 사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집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면서 짧게 치고 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별적으로도 움직임들이 좀 하락한 종목들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짧게로만 대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누름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도 특별히 악재가 없는 그런 종목들도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도 조금 주의를 하면서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응에 좀 힘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거래 정지가 풀리는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저가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 자리만 좀 체크하면서 저가 매집할 준비를 하면서 현금 마련해놓고 좀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아침장 흐름 보시고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추천주 듣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전략 추천주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제 가장 저가로 이렇게 지금 차트도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에 위치해 있는데 아무래도 과도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배열 전환을 하는 14만 원 근방에서 매집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게임 기업들 개선폭이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넷마블도 최고 기대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든가 이카루스 모바일, 세븐라이트 MMO 등의 라인업을 확보를 하는 등 연간 20여 개의 게임 출시 라인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25일에 출시된 넷마블이 약 6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젠시티 개발의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터리는 출시 초반부터 애플 앱스토어 기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국가에서 1, 2위의 매출 상위권에 진입을 좀 하는 등 글로벌 흥행에도 조금 글로벌 흥행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상 재계 11선을 돌파하는 이 순간에 17만 원 근방을 목표가로 잡고 조금 더 길게 장기 관점에서 한 20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17만 원 목표가 잡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이 저점 근방에서 이탈 나올 경우에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 이 자리를 오게 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좀 발생할 경우일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근방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넷마블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분석과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